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정보가 많은 정부 아파트 미래 가격 제시 완화에서 떡락 기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정부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더 떨어져야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보면은 최근까지 정부는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갑자기 경착륙을 해버리면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서 경착륙을 해버리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화를 통해서 연착륙을 유도를 하고, 자,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요게 최근까지의 기조였는데 요게 좀 변한 거죠. 지금 물론 요렇게 완화하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폭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더 큰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1기 신도시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에 문제 발생을 차단해 버렸죠. 자, 그래서 정부의 방향은 최근까지 명확했습니다. 자, 더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막는다. 그러나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겠다. 자, 요게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급등한 상태, 비정상적인 시장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되돌리면 교란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서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공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장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제부총리라서 그런지 아주 과격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 뭐 거의 실제로는 한 10% 정도 떨어진 그 상태에서 현재보다 10% 더 떨어뜨린다 라고 하니까 명백한 하향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까지만 해도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집값을 최고가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 자, 소득 대비 집값 PIR이 너무 높다. PIR이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에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18배인 PIR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 하락해야 한다. 원 장관이 집값을 45에서 5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 자, PIR이 18이면 한 푼도 안 쓰고 소득을 다 모았을 때 18년이 걸린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PIR 18도 잘못된 수치죠. 자, 서울은 20이 훨씬 넘습니다. 서울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PIR을 언급하면서 55% 하락 이런 이야기를 장관이 한다는 이야기는, 자, 요거 정말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급상승기 이전의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요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 55% 하락해도 된다. 정말 강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주 수요를 감안했을 때 서울 집값이 적정가 대비 50%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리치고는 전세 증감률과 매매 증감률을 비교한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통해 지난달 기준 서울 집값이 적정가 대비 51.2%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자, 원장관이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하죠. 리치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PIR은 25.5. 자, 요게 맞을 겁니다. 서울은
PIR 25.5, 전국적으로 PIR 거의 20. 자, 요게 맞는 수치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례적인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리치고야 사설 업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원장관의 발언은 이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 급반전했죠. 지금 원래는 연착륙 유도하고 지금 소득을 증가시키겠다. 자, 그러한 어떤 기조에서 지금 상황이 변했죠. 대외 요인, 인플레,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뭐 4%, 5%, 6%, 7% 갔다가 자, 인플레가 좀 잡히면 다시 6%, 5%, 4%, 3%, 2%까지 갈 수 있다. 자, 그게 당초 견해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를 통한 금리 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후 아주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전에 그 대출금리가 2%대였다면 앞으로는 적정금리가 4%대가 될 것이다. 나중에 경제가 안정되고 인플레가 잡히더라도 적정금리는 그 지금 저금리 때 대비 플러스 2% 이상은 갈 것이다. 자, 금리 수준이 장기적인 금리 수준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요즘 국고채 금리 10년짜리가 막 뛰는 겁니다. 자, 요렇게 기조가 완전히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차 폭락이 왔습니다. 이미 1차 폭락이 지금 왔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기조 변화. 당초는 완화였는데 이것은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변경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어차피 경착륙이다. 자, 떡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자, 요게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정보가 많죠. 그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치는 거죠. 50% 폭락해도 금융 충격은 없다. 자, 이렇게 선수를 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김현미와 원희룡 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폭등 분위기에서 공급 충분하다, 안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정치 생명이 지금 사실상 끝난 상태죠.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요런 걸 봤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대세를 이야기하자. 어차피 대세를 거스르는 이야기 해봤자 나만 죽는다. 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떨어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50% 떨어지면은 부동산 귀신 같지 않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20에서 40% 떨어지더라도 못 맞췄네 이게 아니죠. 원희룡 장관 예측 잘못했네 이게 아닙니다. 20에서 40% 떨어지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PIR을 최대한 복구시켜서 대한민국 지금 인구 절벽인데 그 기조를 바꿔서 미래가 있게끔 환경을 만든 위대한 장관 원희룡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계산을 하고서 지금 50% 떨어진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바보 아니죠. 그냥 충동적으로 이런 발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분위기가 완전 변했다. 자, 세계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급락을 했고 쉽게 금리가 지금 떨어질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아파트 가격 최고가 대비 20%에서 최대 55%까지 자, 떨어진다. 자, 요게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떨어졌는데 추가로 10%, 그래서 한 20%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 장관은 대놓고 최대 55%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숫자는 평균이고, 특정 물건 매수 계획이 있다면 수익환원법으로 매매 기준 가격 산정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최대 55%. 자, 이것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분위기가 떨어진 걸 보고서 막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소한 임대 수익률 계산은 해보고서 특정 물건을 매수해야 된다. 자, 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임대 수익률 계산은 해봐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 기조 완전히 바뀌었다. 떡락 기조로 바뀌었다. 연착륙에서 떡락으로 지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렴을 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빨리 부동산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다. 자, 요렇게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